안녕하세요. 전현식 교수님 반 1조 도화지 팀입니다. 팀원은 신선웅, 장민지, 그리고 발표자 변상국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소개, 사이트 분석, 주제 소개, 건축 계획, 영상 시연 순입니다. 먼저 배경 소개입니다. 최근 일반 가구 원수별 가구 규모를 보면 1인 가구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1인 가구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2030 세대가 약 37.5%로 가장 1인 가구가 많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청년층의 만원화 경향, 청년 실업, 수면 증가 등 많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1인 가구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 세대들의 걱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외로움이 1인 가구의 생활 걱정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 세대의 가장 큰 걱정 또한 외로움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청년들이 느끼는 고독 지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로움이라고 하면 독거노인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조사한 청년 고독자 수 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고독감을 느끼는 청년은 약 58%이며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독립은 좋지만 고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좋으면서도 고독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의 하루 시간을 보았을 때도 타인과의 교류 시간이 1시간 14분, 드라마 한 편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현재 타인과의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고 취미생활이나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고독한 감정을 느끼는 청년 1인 가구 세대가 많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외로움은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있는 감정이며 이는 사회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에드 다이어 박사님의 논문을 이동해 보면 새로운 사람과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세대도 다양하지만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가하고 있는 청년 2030 세대의 1인 가구를 타겟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청년 1인 가구는 생애 주기에 따라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과 떨어져 살지만 결혼은 하지 않아 가정과 분리된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대의 특성은 유행에 매우 민감하며 여가와 취미생활, 자기 개발에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가장 싼 상품이 아닌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외로움 해소에 있어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 세대의 취미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처는 잡코리아 2019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른 자료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미디어 감상, 운동, 요리, 게임, 예술 순으로 취미 선호도를 볼 수 있으며 저희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유닛을 묶어 공유하여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디어 유닛, 운동 유닛, 예술 유닛 이렇게 세 가지 유닛으로 거주민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분석입니다. 1인 가구 세대에 적합한 사이트를 찾기 위해 사이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1인 가구 통계를 살펴보면 관악구, 강서구 다음으로 마포구가 1인 가구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30 세대의 사업체 종사자 수 밀집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구 근처와 마포구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마포구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마포구 중에서도 저희 사이트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90번지입니다. 이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대지면적 약 1,4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주변 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주변 교통은 크게 마포역, 공덕역, 효창공원 앞역이 있으며 특히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다니는 역입니다. 또한 1차선 도로와 왕복 2차선 도로, 마포대로가 인접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90번지의 법규 검토입니다. 건폐율은 50% 이하로 건축 면적을 약 700제곱미터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용적률은 250% 이하로 연면적을 약 3,500제곱미터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 정책을 이용해서 공공시설 부지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면 이 사이트를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주제 소개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2030 세대의 기존 주거 형태인 원룸을 유지를 하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유닛을 구성하여 취미 공유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주 목적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민이 사는 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구성을 하여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기본 주거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취미 공유 공간이 합쳐진 쉐어하우스를 생각을 했고 건물의 이름을 도화지로 지었습니다. 도화지의 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땅지의 의미를 담아 도화동에 짓는 쉐어하우스이며 두 번째 의미는 종이지의 의미를 담아 기존 도화지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만들어가는 건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입니다. 저희 건물의 용도는 공공시설 및 공공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1396제곱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823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4913제곱미터입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건폐율은 58.95%, 용적률 349.20%를 적용해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구성입니다. 공간 구성을 공유공간, 공공공간, 개인공간 이렇게 세 공간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먼저 개인 공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층마다 미디어, 예술, 운동 취미 유닛들이 함께 공유하며 살도록 구성했습니다. 개인 공간의 면적은 19.14제곱미터이며 기존 원룸 주거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각 층별 개인 공간의 수는 17개이며 2층부터 6층까지 개인 공간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공유 공간입니다. 먼저 층별 공유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층별 공유 공간은 거주자의 유닛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지하 1층은 운동 유닛 공유 공간, 지상 2, 3층은 미디어 유닛 공유 공간, 지상 4, 5층은 예술 유닛 공유 공간, 지상 6층과 옥상은 공유 정원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상 2, 3층, 4, 5층 공유 공간 안에서 수직 동선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지하 1층에 있는 운동 유닛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에 대한 디테일은 공공공간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 2, 3층에 있는 미디어 유닛 공유 공간 중 지상 2층입니다. 미디어 유닛의 공유 공간은 대규모 미디어 시청 공간과 공유 주방, 코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유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취미를 공유합니다. 다음은 지상 3층 미디어 유닛 공유 공간입니다. 지상 3층에는 소규모 미디어 시청 공간을 두고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구를 두었고 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 4, 5층 중 4층 예술 유닛 공유 공간입니다. 공유 공간은 전체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고 2층과 마찬가지로 공유 주방과 코어를 구성하였습니다. 4층과 연결된 5층 예술 유닛 공간에는 전시 공간을 두어 작품들을 전시하여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상 5층에도 코어 공간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6층 공유 옥상 정원입니다. 중정의 공간을 두어 도시 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공유 옥상 정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층과 마찬가지로 코어를 두어 수직 동선을 구성하였습니다. 지상 6층과 연결된 옥상 또한 정원을 구성하여 도심 속에서 힐링을 하는 공유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및 테라스의 역할은 각 유닛의 공유 공간입니다. 이는 각 유닛의 거실 역할을 합니다. 또한 2층부터 옥상까지 수직 동선을 두어 건물 내 다양한 동선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공간입니다. 먼저 층별 공공공간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공공공간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건물의 공공성을 부여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지하 2, 3층은 공공지하주차장, 지하 1층은 공공체육시설, 지상 1층에는 공공공유시설을 두었습니다. 먼저 지하 3층 공공주차장입니다. 면적은 약 1068제곱미터로 카 리프트를 통한 자동차 동선 구성을 하였고 층별 자동차 주차 대수는 27대입니다. 지하 3층과 마찬가지로 지하 2층 또한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 1층에 구성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면적은 지하 3층, 지하 2층과 마찬가지로 약 1068제곱미터에 해당하며 거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다양한 운동시설이 존재합니다.
운동시설로는 헬스장, 실내 골프장, 클라이밍, 탁구장, 농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 1층 공공공간입니다. 면적은 약 823제곱미터에 해당하며 거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갤러리, 카페, 미디어관이 존재합니다. 복층으로 구성된 2층은 공공공간으로 사용되며 거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45도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영상 시연입니다.